지난 여름 저는 요양보호사 전 선생님과 몇 차례의 인터뷰를 촬영했습니다. 그 전에 편하게 만나 이야기 들을 때도 그랬지만 노년의 삶은 제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외롭고 서늘했습니다. 그렇게 느낀 가장 큰 이유는 그분들이 주로 치매에 걸려서가 아닙니다. 모두 요양원에 계셔서도 아니죠. 그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나부터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있으면서 나이 들수록 점점 커지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보면 결국 돈도 자식도 아닌 이것이 나를 편안하게도 하고 또는 처참하고 힘들게 만들기도 하죠. 오랫동안 어르신들 곁을 지킨 전 선생님은 모두가 갖고 있는 이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고 덕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노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쯤이면 그게 무엇인지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들려드릴 전 선생님의 이야기는 여느 때보다 더 진솔하고 사람에 대한 온정이 더 깊이 있게 느껴져서 흠뻑 빠져서 듣게 되실 것 같아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치매에 걸리면 정계숙이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살았던 모든 습관과 뭐 직업과 뭐 생활 뭐 이런 방식 이런 게 몸 안에 다 그대로 있는 채로 치매에 걸리는 거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면 야 이렇게 된 사람은 싸나워진다며, 싸나워진 사람은 오히려 순하게 된다며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아니야. 그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고스란히 여기 남아있어. 의학적 평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전 선생님이 느끼기엔 치매에 걸린다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더라는 말이 그 가족들에게는 다소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치매라는 병마가 더 씌워져도 불쑥불쑥 보이는 작은 습관들이 그분의 삶을 느끼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인상 깊은 두 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해줍니다. 평생 초등학교 선생님만 했어. 또 7남매 가장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갔겠어. 그래서 살아왔는데 아내도 같이 선생님이야. 근데 아내가 10년을 돌본 거야, 집에서. 요양원에 보내기 싫어서 내가 간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점점 정말 중증의 치매가 돼서 10년을 집에서 있었으니까. 근데 그분한테 그런 오래된 그 자기가 습관, 버릇 뭐 이런 것들이 몽땅 가슴에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몇 시예요? 뭐 아무것도 몰라도. 그러고 뒷짐을 주고 걸어서 나가서 어디 가세요? 교무회의 가요. 그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이렇게 교무회의가 연기됐어요. 아, 그래요? 연기됐어요? 네, 내일 아침으로 연기됐어요. 지금 깜깜한데 지금 다 선생님들 다 퇴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참 나한테 연락이 안 하는데 집사람에게 물어보고요. 아무튼 그분은 뭐든지 되게 빵 터지는 게 뭐냐면 뭐든지 아내에게 물어보고요. 이러는 거야. 뭐든지 다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 약 드셔야 돼요. 약 어떻게 먹죠? 이렇게 어르신 이거 약을 입에 넣고 집사람에게 물어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양치질하는 걸 잊어버렸어. 그래서 입에 물고 이걸 못 하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집사람에게 물어보고요. 모두 집사람에게 물어보고요. 이러는 거야. 그리고 오랫동안 선생님을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막 이렇게 도움을 아내에게는 의존적일 수 있지만 우리의 가르쳤기 때문에 나도 그런 게 지금 남아있거든. 내가 누군가 날 막 가르쳐줬다면 싫거든, 사실 속으로. 그런 것처럼 그분도 단존 능력이라는 게 있어. 남아있는 능력을 끝까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약을 손에 들고 이렇게 망설이면 입안에 넣으세요. 입안에 넣어요? 네. 이렇게 넣어. 더 없죠? 자, 물고 있어. 삼키셔야 돼요. 어르신, 꿀꺽. 그거 참 어렵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적응 못해서 하여튼 너무 힘들었어. 진행이 빠르게 되는 거지. 막
우리 기저귀 갈면 막 난폭해지는 거야. 뭐야 당신들 뭐야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난폭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집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달래고 어르고 막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서 이제 가시는 거 보면서 결국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이 잘 살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 옳다고 살았던 그 사람의 믿음대로 그것이 나중에 자기가 다 받고 안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어느 이제 시장에서 젓갈 장사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 예전에. 근데 우리 엄마가 거기 단골이었어. 드럼통에 돈을 벌었다고 소문이 났어. 내가 가면 누구 엄마 대신 왔다 그러면 이제 덤을 더 줘 그냥. 근데 난 사실 젓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엄마가 이제 좋아하니까 덤을 이만큼씩 더 주고 그랬던 할머니야. 근데 이제 어느 날 내가 그분을 몰라봤어. 왜 몰라봤냐면 예전에는 그냥 떡대가 이렇게 좋았어 할머니가. 그래갖고 그 장사하던 배포 있잖아. 근데 그분도 뭐 보니까 거기서 딱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요만해진 거야. 근데 너무 오랫동안 그 요양원비를 10 몇 년을 대다 보니까 장사도 안 되고 그전처럼 되지도 않고. 그분도 봐봐 살아온 습관이 있다 보니까 뭘 줬잖아 나한테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제 뭘 드리면 3초야 아침에. 그러니까 드세요. 아니 어르신 드시라고. 나 먹으라고 준 거야? 네 어르신 드세요. 빨리 먹어요. 3초. 그러니까 잊어버려 한 행동을. 그리고 약도 옆에다 놓으면은 먹을게요 그러고 안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약 먹는 거 지켜봐야 되고. 그 먹는 거 잊어버려. 어떡하라고요? 이런 거 중증치매야. 그러니까 중증치매라 그러면 막 이렇게 콧줄하고 이런 것도 중증치매지만 아예 자기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며느리도 몰라보고 아무도 몰라보는 그 상태가 중증치매야. 그리고 거동도 못 하시고. 근데 그분이 끝까지 꼿꼿했던 건 뭐냐면 아주 중증치매인데도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밥도 자기가 떠먹고 간식도 안 흘려. 이게 탁 끝까지 탁 마시고 여기다 탁 놓고 항상 권했던 습관 때문에 그 몸에 배 있어서 권하고. 내가 있을 때까지 그분의 꼿꼿함은 그 몸에 밴 꼿꼿함 있지. 남한테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다 쓰러져 가면서도 자기가 그 평생 그 장사하면서 많은 돈을 만져봤고 돈도 굴려보고 뭐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해서 오랜 동안 병원에 있게 될 줄 몰랐겠지. 그런데도 끝까지 그분이 갖고 있는 특유의 그런 거를 잃지 않았다고 생각해 나는. 평소에 자기가 그 살아온 그 습이라는 게 그 습관이 오래된 단단한 껍질이 아주 더 단단해지면 질수록 그리고 내면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치매에 걸렸어도 내 아주 깊은 바닥에 심연에서 올라와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거는 잘 들여다보면 어디서 온 거냐면 나의 성장 과정, 그치? 내 태어남부터 시작해서 성장 과정, 내가 사춘기 때 겪었던 뭐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 환경이 변하면서 이렇게 내가 오랜 생활 동안 쌓여진 나만의 어떤 뭐 방어 기제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얻었던 그 몹쓸 마음의 병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나는 그거를, 내 문제가 뭘까? 그러면 막 거슬러 올라가지. 나를 거슬러 올라가. 나도 그럼 저 밑으로 유년 시절로 가고 막 가서 내가 살아온 것들을 곰씹어 봐. 그러면 그 어린 소녀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이는데, 그전에는 그거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면 지금은 이미 내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너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인과관계가 딱 설정이 되더라고. 이게 나를 형성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문제였는지를 들여다보게 되지. 근데 그래서 정말 많이 고쳤어. 많이 고쳤어. 그리고 편안해졌어. 그래서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옛날 게 툭 튀어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60%쯤 바꿨다 하면 도로 이제 한 50% 내려갔다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늙어가면서 나도 저렇게
단단해지고 나중에 못 고치게 되면 어쩌나. 응. 결국은 그 누구도 그 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자기 안만 망가지고 그게 가족도 망가뜨리고 자식도 망가뜨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들이 좀 젊다면 아니면 덜 늙은 노인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문제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 내가 왜 이렇게 괴팍한지, 내 말투는 왜 이런지, 나는 왜 남에게 이렇게 지나치게 인색한지. 모두 다 사실은 우리가 다툼의 원인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그 태도, 말투,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습관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나는 또 나의 말투가 있고 나의 습관이 있고 나의 태도도 있어. 근데 나는 사실 그거를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어르신들은 자기가 여태껏 더 단단한 껍질로 이렇게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딪힘이 되게 심하지.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부딪힘을 막 그냥 온몸으로 하면서 내 감정도 상하고 마음의 상처도 입고 그러면서 원망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고 막 그러는 것 같아. 그게 그런데 사실 잘 보면 요양보호사가 이해하지 않으면 그분들한테 그걸 이해를 바라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흔히 우리는 이런저런 습관이 있다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사라지지 않고 거대한 마음의 창고의 씨앗으로 저장이 된다고 하네요. 이 씨앗들이 쌓여 언젠가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습이 되는 거죠. 사실 생각이나 감정도 우리 몸의 근육처럼 결이나 있습니다. 자꾸 쓰던 쪽을 편하게 선택하는 거죠. 새해 첫날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이는 첫날부터 일진이 사납다며 절망의 회로를 돌리지만 어떤 이는 큰 사고를 미리 액땜했다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음은 약속이나 한 듯 익숙한 길을 택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습의 속성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 습관적으로 품는 부정적인 생각, 타인을 대할 때의 미세한 짜증, 이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 의지력이 약해질 때 창고의 문이 열리며 평생 쌓아온 진짜 내 모습이 툭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전 선생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곤 하는데요. 나는 지금 어떤 습을 쌓아가고 있는지 그 습의 골이 더 깊이 나기 전에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부드럽게 생각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하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네요.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습관을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근데 요즘 나도 모르게 또 다시 나로 돌아오는 걸 느껴. 그러니까 이거 한 번에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느껴. 그러니까 너무 쉽지 않더라고 그게. 그래도 이런 노력이라도 하는 게 어디야.